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26일 한동훈은 법사위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수원지검 항의에 대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깝다고 발언했고, 이어 박범계의 최은순 질문에 생뚱맞은 이화영 발언을 하며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 한다며 토발합니다. 이어 다음날 박주민 의원이 한동훈의 행태를 비판하자 29일 한동훈은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우리 사법 시스템을 모욕하고 있다고 또 밝혔지요. 이어 30일 민주당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이어 검찰에게 또 하나의 주가 조작 성역이 생긴 모양입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찾겠다며 이잡듯이 뒤지고 있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보법, 특경가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쌍방울, 나노스, 광림의 전환사채 발행 관련하여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며 김성태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김성태 전 회장이 반복적인 주가 조작 행위로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정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쌍방울이 이스타항공과 쌍용차 인수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가 주가가 등락했고, 전환사채를 인수한 이들이 수십억 원의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인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가중처벌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의 이익액이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왜 주가 조작 의혹을 축소하려 하는지 의심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쌍방울 주가 조작 의혹이 제대로 파헤쳐질수록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사건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수사주의하고 있는 홍승욱 수원지검장, 김영일 2차장 검사로부터 수사를 담당하는 김영남 형사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검사까지 검찰에 묻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가 조작 관련 일부 혐의는 누락시키고 기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가 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까? 나아가 나머지 범죄도 언제든 추가 기소돼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김성태 전 회장과 그 주변들을 압박해 방북비용 대납이라는 거짓 진술을 조작해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검찰의 주가 조작 봐주기 기소가 수상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친윤석열 전현직 사회이사들 때문입니다. 쌍방울과 미래산업 사회이사를 지낸 이남석 전 검사, 쌍방울 사회이사로 5년 넘게 재직한 양재식 전 특검보, IOK의 사회이사로 근무했던 이건영 전 검사, 비비안 사회이사를 지낸 김영현 전 검사, 광림 사회이사를 지낸 오연철 전 검사, SBW 생명과학 사회이사를 지낸 송찬엽 전 검사 등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전직 검사들이 여러 쌍방울 그룹에 채용되었습니다. 이 중 양재식 전 특검보는 김성태 동생 주가 조작 사건 변호인이었습니다. 김영현 전 검사는 2014년 남부지검 합동수사단에서 김성태 주가 조작 수사팀장을 맡았고, 김성태 동생 주가 조작 재판 2심 공판검사였습니다. 오연철 전 검사는 김성태 동생 주가 조작 변호인이었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김성태 전 회장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특수통 출신 친윤 검사들을 대거 채용하고 또 이 정관의 힘이 성공적으로 작용하여 봐주기 기소로 이어진 것입니까? 정관들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든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부당한 사법거래가 있었든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는 허용될 수 없는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입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지난 6월 23일 이원석 검찰총장께서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 패가망신이라는 말을 써가며 엄단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일성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김성태 전 회장의 시세조정 혐의와 누락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십시오. 또한 봐주기 기소의 배경에 불법 부당한 정관예우 등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는 시도를 반복하거나
친윤 검사들과의 카르텔에 의해 선택적 수사를 이어간다면 그러한 조작 수사의 책임은 수원지검 수사 관련자들이 오롯이 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800만 불을 해외로 빼돌려 북한에 몰래 주었다고 공소장에 써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는 다 빼고 경미한 미신고 외양 거래만 적용했습니다. 언제든지 중범죄로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가 가능하니 김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입니다. 검찰과 김 회장은 이 돈이 독점 개발권 확보와 자신의 방북 추진을 위한 로비 자금이 아닌 이재명을 위한 대납금이라는데 북한이 쌍방울에 써준 독점 개발 합의서는 무료였고 김 회장 방북 추진도 무료였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방북비 300만 불이나 환불받고 초청장 하나 안 보냈다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법무부 장관이 정치공세의 선봉장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성명에 득달같이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를 비판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나섰습니다. 누가 야당 탄압의 수사의 배후인지 짐작하게 합니다. 야당 대표를 올가매기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회유하고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그렇게 뼈아팠습니까? 수사 중인 사안에 법무부 장관이 단정적으로 혐의를 규정하고 정치 공세의 선봉장임을 자임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를 한동훈 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무법부 장관입니까?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의 흑역사로 남을 수사 개입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한동훈은 입장문까지 내가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 씨 압박으로 타겟 변경이냐, 자기 당대표 범죄 수사 막기 위한 사법방해에 저렇게 다수당의 정치 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이 발언이 빵 터지는 건 지난 2월 법사위에서 김남국 의원과 한동훈의 질의응답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고 또 수사 과정에서 서로 그 피의자가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국가의 기본이죠. 네, 예.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또 무조치중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장관님 발언이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앞서 이제 박범계 장관님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쓰시는 게 많아요. 지금 김성태 회장 잡혀오기 송환되기도 전인데 이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이 표현 써도 되는 겁니까? 저는 깡패라고 봅니다.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 기존에 이미 처벌받은 그 사람의 자체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로 주가 조작에 관여하고 이런 부분도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확정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관께서, 법무부 장관께서 그 피의자에 대해서 깡패다 그렇게 말하셔도 되는 거냐? 제가 말씀드렸고요. 판단을 의원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뭐라고 하셨냐면, 법무장관 다시 한번 여쭐게요. 뭐라고 했냐면, 멀쩡한 기업 상영해서 주가 조작하고 돈 빼돌리고 정치인에게 뒷돈 주고 북한에 몰래 돈 준 범죄인, 이렇게 또 규정을 하셨어요. 아직 송환되어서 수사를 받기도 전인데 이렇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깡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야말로 2월에 한동훈이 7월에 한동훈을 강타했지요. 2월에 한동훈이 말한 깡패 김성태의 주가 조작이니 북한에 몰래 돈 준 범죄 등을 왜 7월에는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겁니까? 정치 상황에 따라 수사가 변하니 정치검찰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24일부터 지속적으로 한동훈의 언플이 나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절박함은 필드에 있는 검사들은 더 잘 알겠지요. 그러니 언플은 내부의 검사들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겠지요. 검사 탄핵 카드를 들고 있는 민주당 앞에선 검사들을 향한 어르고 달램의 메시지 말이지요. 과연 한동훈 검찰은 버틸 수 있을까요? 자, 한동훈과 더불어 여기 심정의 변화가 온 듯한 원희룡이 있습니다.
원희룡은 양평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 말고 여야가 함께 전문가 검증이 꾸려 노선 정하자고 밝혔지요. 민주당 간판 걸고 붙자 장관직 정치 생명 다 걸고 모든 걸 백지화한다고 지저대더니 지금 와서는 국정조사 안 하면 안 되겠냐 이겁니까? 한동훈과 원희룡의 휘발가오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